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토론하는 차플레이 토론방 차토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10년차 자동차 전문기자, 모터트렌드 코리아, 모터플렉스 등등 4개 매체를 거쳐서 최근 레드스톤 채널을 오픈하며 독립하신 홍석준 기자님입니다. 벌써 10년 차가 됐네요. 안녕하세요. 레드스톤 홍석준입니다. 사실 예전에 다른 매체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새로 오픈하셨다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 시대입니다. 테슬라가 FSD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또 중국 화웨이, 샤오펑 이런 업체들도 FSD를 추격하고 있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에선 좀 무시하던 독일 차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조차도 각각 엔비디아랑 퀄컴이랑 협력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내수 점유율 70%에 달하는 우리 국민차 현대차 그룹은 지금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좀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죠. 이제부터라도 자율주행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차가 스스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아니다. 외부 솔루션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오늘 차토방에서 이 주제를 놓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의 주장은 어떠세요? 현대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정해졌으니까 빠르게 기술력을 챙겨서 내세워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기자님은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현대차는 언제나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엔진부터 파워트레인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회사예요. 알겠습니다. 벌써 저는 석준 기자님의 말씀에서 태클을 걸고 싶어졌어요. 현대차가 미쓰비시 엔진 쓰던 회사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알파 엔진 나온 지 이제 20년 됐습니다. 저는 현대차가 언제나 그랬듯이 외부 솔루션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지금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라면 지금은 일단 적극적으로 검증된 혹은 검증될 걸로 예상되는 외부 자율주행 솔루션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레벨 2 플러스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당장 내년에 유럽 안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중국산 테슬라들도 FSD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현대차 혼자서 레벨 2 플러스 기술이 없으면 그때는 현대차만 차를 못 파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외부 수요를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당장 긴급 수요를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이 기술을 내재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먼 미래에는 오히려 차를 오히려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더 거시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서로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석준 기자님은 현대차가 자율주행 완전히 독자 개발해야 된다. 당연하죠. 저는 외부 수요를 긴급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한번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FSD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사온다고 가정하면 테슬라의 그 설계 방식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현대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외관 디자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단순한 하드웨어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 있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은 그런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지만 하드웨어 만드는 능력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청이 아니라 공생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이 지금 안드로이드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하청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차가 앞으로 만약에 자체 자율주행 기술이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급진적으로 회사가 막 망할 거다, 하청업체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안드로이드 OS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청업체가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함정에 걸려드신 거예요. 엔비디아 솔루션이나 퀄컴 솔루션, 테슬라 솔루션을 받아들여도 현대차인 건데 그러면 더더욱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현대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대차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다른 회사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기술조차도 자기 걸로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율주행도 이제는 표준이 정해졌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됐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우리 거를 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데이터를 현대차가 지금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외부 회사들이 얼마나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FSD 데이터가 무려 70억 마일의 데이터를 쌓아놨습니다. 엔비디아 알파웨어 R1 이번에 공개된 거 25개국 2,500개 이상 도시에서 1727시간 주행 데이터셋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자, 퀄컴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은 지금 BMW랑 같이 개발하고 이제 폭스바겐하고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전 세계 100개국에서 100만 마일 이상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자율주행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건데 현대차는 이만큼의 데이터셋이 없이 아트리아 AI라는 자율주행 AI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 AI가 주행 영상을 보고 공부해서 어떻게 운전해야겠다를 스스로 터득해서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엔드투엔드 방식에서 현대차가 가진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너무 적다.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이 충분한 데이터셋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현대차가 그 단계에서 만져도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현대차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쌓아들이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건데 테슬라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는 섀도우 모드를 키자. 전 세계에 있는 도로 환경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섀도우 모드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운행한 차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현대차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구형 아키텍처의 차들의 그 섀도우 모드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소위 말하는 조널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동의를 받아서 수집할 수 있지만 현대차는 지금 그런 기능을 켤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근데 판매량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구형 차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쌓지 못할지언정 앞으로 파는 차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여지가 있는데 한 2028년쯤 한 2028년쯤에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현대차가 2년 3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따라잡기 시작해야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데이터셋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지금은 고객 데이터에서 확보를 할 수 없으니 결국 현대차가 직접 테스트카를 돌리면서 하는 그 실증 테스트카 그거 외에는 사실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엔비디아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냥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선별된 데이터만 제공하잖아요. 이 회사들이 제공한 데이터는 새들이 날아가는 영상, 역주행으로 70마일 차가 쫙 지나가고 경찰차가 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선별된 데이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받으면 아트리아 AI도 발전하는데 기자님 말대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기술들을 받아들일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다른 회사들은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력 자체가 현대차보다는 많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중요한 거는 기술을 받아들일 하드웨어랑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수 있는 칩셋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 태동기다. 근데 지금 황금 이 시간을 현대차가 놓쳐버린다면 앞으로는 아예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안전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이 테크나 이런 신기술 받아들이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옛날에 아이폰 처음 들어왔을 때도 다른 나라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데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우리나라는 5년 만에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크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뒤처질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대로 하는 회사가 몇 없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최선두주자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회사들과 격차는 뭐 미미한 수준이죠. 인정하시는 거네요? 우리가 그렇다고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되죠. 우리는 현대차에 언제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 현대차를 지금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럼요. 현대차가 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성 자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래야지 발전 단계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판이 활짝 열려있는 무대를 봐봐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 성장판이 훨씬 더 많이 활짝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새로 만드는 입장에서 자율주행 기술들이 무르익고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본다면은 현대차도 못할 게 없다. 샤오퐁이나 화웨이나 저희도 중국 가서 시승을 해봤습니다만 놀라운 게 자율주행의 수준도 물론 놀랍지만 이걸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해냈다는 게 진짜 놀랍거든요. 아니 테슬라의 방식을 베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쨌든 잘하잖아요.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자님이 봤을 때는 현대차도 못할 거 없다. 중국차 회사들처럼 자체 개발하면 되지. 이걸 왜 사오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표준화된 방향으로 기술을 만들어서 넣자.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창했던 것들을 떼어내고는 라이다를 좀 떼어내고 그렇죠. 대신 카메라 올리 혹은 카메라에 레이더 정도 추가된 정도로 가자라는 말씀이시죠? 구조상에서 이거를 떼어낼 수 없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어떤 네.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차라는 조직은 그 조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강렬했던 보도가 몇 개 떠오릅니다. 양재동 집무실 안에 공기가 무거웠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샤오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현실을 진단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언론사들은 사실 대중의 보고 싶은 감정선들을 건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보다 하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뒤처졌다는 거를 인지하게 만들면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일본 기술을 받아 쓴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기분이 나쁠 마당에 중국 기술을 받아 쓴다고 약간 울컥하긴 하더라고. 만약에 그게 샤오펑 기술이 아니라 테슬라 기술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면 생각도 좀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경로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 내부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많이 과장돼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약간 기사가 소설 같았어요. 네. 지금까지 현대차가 포티투닷이라는 회사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문제예요. 2조가 넘죠. 2조 1,500억이 넘어요. 이 정도 돈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부었는데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미국은 성인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부에서도 인식하는군요. 그게 사실 법적으로 많이 제도가 못 따라갔기 때문에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현대차라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뿌리적인 문제점들을 봐야 되는데 송창현 사장이 그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는 열려있는 마인드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부 R&D 직원들과 다툼이 많았다. 그 퇴사할 때 메일에 그런 게 써 있었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는 축구로 따지자면 감독이 내부 라커룸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팀이야! 이런 거. 심지어 이런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기성 직원이었던 분이 팀을 꾸려가지고 만드는 것도 거부감이 있는데 외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앉힌 다음에 시켰잖아요. 옛날에 기아 피터 슈라이어 영입해가지고 디자인팀에 힘을 실어줄 때도 같은 분위기였대요. 근데 그때 직급을 주고 찍어 누르게 만드니까 구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게 잘 먹히지 않았던 거죠.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테슬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시스템 온칩 하나가 차량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안전도라는 거 그리고 법규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메인으로 분리가 돼 있죠. 이걸 만드는 팀들도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조립할 때 합쳐지는 구성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SDV 형식,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성의 조직에는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구조의 개편이 좀 따라준다면은 내재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거죠. 아, 근데 현대차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대차의 문제잖아요, 말 그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사실 기존에 42닷하고 AVP 본부에 이 송창효 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R&D 본부에 양희원 사장님이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서 회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중앙일보 1월 22일 보도인데 송창현 사장이 자율주행 100% 안 해도 된다. 내놓고 OTA를 통해서 개선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R&D 본부에서는 너네 차 양산해봤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걸 하면서 회의 때마다 싸웠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장님들의 이제 취임, 엔비디아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하셨던 박민우 사장이 이제 부임했고 또 R&D 본부장도 포르쉐 출신의 만프레드 하러 사장이 됐는데 이 둘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세요? 회장님께서 신년사에 이런 말들을 했죠. 새로 만들어진 부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구조 개편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박민우 사장을 새로 부임을 시켰거든요. 그게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검은 머리 사람이 현대차의 사장이 된다? 애초에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쳐간 회사들 봐봐요.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거쳐왔는데 그 두 회사에 자율주행 기능을 A부터 Z까지 심어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영입하는데 공을 들였고 이게 기술 내재화의 신호탄이다. 사람이 모든 거를 만드는데 그 사람을 앉혀놓음으로써 현대차는 가능성을 얻었다. 아, 근데 진짜 파격적인 인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트리아 AI라는 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하는 이 AI의 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디일렉이라는 매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만 아트리아 AI 100점 만점에 25점, FSD는 90점, 화웨이 70점, 모빌아이 모멘타 50점씩 이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테스트냐면 웨이모가 실제 주행을 통해서 수집한 이 센서 데이터들을 공개해 놓습니다. 네. 기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예요. 정답을 만들어 놓고 뭐 0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나눠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그 점수를 다 매겨봤더니 현대차 아트리아 AI는 25점. 25점이면 수능으로 치면 7등급이에요. 저는 7등급을 만든 친구들은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등급 개선을 하고 싶다면 네. 좋은 선생님을 모셔와야 되고 요즘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1타 강사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공부를 시켜줘야 이 사람의 등급을 7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CLA에 들어간 방식도 그런 방식인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데이터셋을 다 오픈해. 주행 데이터 다 줘. 그리고 엔비디아가 거기 들어가서 아예 그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엔비디아 드라이브 AV 이런 것들을 그냥 일단 처음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BMW처럼 이 퀄컴의 자율주행 부서랑 아예 계속 같이 협력을 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현 시점의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당장의 솔루션을 가져와가지고 점수를 높이겠다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원리를 이해 못하고 문제만 달달 푼다고 점수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정말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해지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 이게 기술 내재화라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너는 지금 한국식 교육에 빠져 있어 라는 주입식 거죠? 교육입니다. 아, 사실 저도 학원 뺑뺑이 출신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패스트 팔로원 잘하지만 퍼스트 무버가 못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진짜 체화되지 못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새로운 기술들, 앞서 나가는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배경을 만들려면은 내재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이상적인 것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네. 자기들의 실력을 지금 차분히 쌓아갈 단계가 아니라 지금 소비자들이 똑같이 5천만 원을 주고 차를 사는데 당장 내년 혹은 내후년에 어떤 차는 자율주행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구독제로 어떤 차는 아직도 어댑티브 크루즈 수준의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현대차의 상품성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도 사실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52%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작년에. 이 떨어지는 이 내리막길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화에 대한 그런 스텝들을 좀 밟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당장의 자율주행 기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도 맞기 때문에 완전 인정하지만 그게 나아가서는 자기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터방의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게 맞다. 그러면 이걸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외부 솔루션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벤치마크를 해서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을 해석할 만한, 잘 가르쳐줄 만한 선생님을, 박명호 사장님을 모셔왔고 이거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기반은 마련했다. 지금 테슬라나 중국차 업체들 선두주자들이 하는 것처럼 빨리 그 방식을 모사해서라도 따라가야 된다. 네. 하지만 그 와중에 자체 기술, 내재화에 대한 끈은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오늘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기술을 사오는 것조차도 내재화시키는 방향선상에 있어야 한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차트방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플레이 이영빈이었습니다. 레드스톤 홍석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